전임 시장 시절 시공된 700억대 군산 하수관 공사 상당 부분이 가짜 부실 공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시공사와 군산시 그리고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에도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중단됐던 김제시내 버스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매번 세금으로 충당하는 버스 적자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격상됐습니다. 민자로 추진돼 온 새만금 신항만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군산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 전주 MBC는 수년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8년 만인 오늘 드디어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간의 의혹 보도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수관이 재기능을 못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 조사단은 상당 구간에 재시공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허현호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5m가량 도로 아래 땅을 파내자 유리섬유 목각관 GRP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산시와 시공업체가 비용이 최대 5배까지 비싼 특수공법인 추진공법으로 매립했다고 주장하는 곳인데 특수공법에 쓰이는 레진관이 아닌 일반적인 GRP관이 사용된 겁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 6km 중 2.8km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추진공법을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공사의 최소 비용으로 산정을 해도 무방을 하다. 공사가 완료된 직후인 2011년 1월에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 내부가 검게 오염돼 최근 촬영 모습과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좀 노후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신설 관로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거기는 기존 관로를 재사용했다. 시공사는 현장마다 공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체 263장의 사진 중 63장, 약 24%의 사진이 중복돼 쓰였습니다. 조사단은 시공사가 상당수 관로를 아예 시공하지 않았거나 기존 관로를 개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내의 한 맨홀을 열어보니 오물이 딱딱하게 굳은 채 하수관 상단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수관이 막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평소 절반 이상 오폐수가 차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물속에 어떠한 슬러지라든가 토종물이 쌓이는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관을 노화시킨다. 관을 빨리 상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수관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조사 결과 모두 18개 관로 약 1.6km의 하수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43곳 약 1.8km의 관로가 물이 흘러야 할 방향과 반대쪽 경사로 거꾸로 시공된 게 관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봤습니다. 여기가 연약지가 입안이다 보니까 조금 구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위에 맨홀에 있는 대로 이 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오버플로 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배수 설비도 137개소 중 23%인 31개소가 시공하지 않거나 연장이 부풀려졌고 정화조 폐쇄도 조사 대상 98개소 중 62개소가 미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됐습니다. 전주 MBC가 보도해온 상당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조사단은 추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약 6km 구간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샘플링 조사를 한 것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시와 시공사에 일부 구간의 재시공과 함께 부풀려진 시공 비용을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군산 BTL 하수관거 공사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면서 군산시와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8년 넘게 계속돼 온 데는 이들 기관의 무능과 봐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건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부실 시공을 확인하고 군산시에 수차례 전수조사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전임 문동신 시장 시절 7차례에 걸쳐 권익위와 전라북도의 전수조사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처분도 감리단에 벌점을 내린 게 전부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이 판명될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것은 하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각종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진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 서류 조작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확인했지만 2017년 검찰 단계에서 또 한 번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사가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목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다시 쏠립니다. 이미 문동신 전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 조만간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이딴 봐주기 의혹을 수사로서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우 세력들이 이 문제에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장과 그와 함께 참여했던 그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20년 동안 세금 2천억 원이 들어가는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 재조사와 재수사가 반복되는 동안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그 이상인 가운데 뒤늦게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김제 시내버스 파업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파업은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났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제시는 더 이상의 버스 파행을 막겠다며 공영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역시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파업에 들어간 김제 시내버스가 하루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파업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감이 좀 있죠. 볼일도 못 본 게요. 오늘은 다행히도 버스가 다행히 나왔잖아요. 김제 보려고. 버스 기사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은 건 밀린 지난달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 김제시가 보조금 1억 원 정도를 앞당겨주고 버스 회사가 빚을 내기로 한 겁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한 해 보조금이 모두 바닥나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또 걱정입니다. 대표님은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좀 하겠다고 하는데 불씨가 남았어갖고 항상 걱정은 돼요. 그날까지만 준다고도 그럼 좀 참고 가죠. 불씨는 항상 남아있죠. 김제시는 추경을 통해 버스 보조금 6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지만 빚덩이 버스 회사의 파업을 막겠다고 한 해 열세만 40억 원 넘게 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제 통과가 되면 기획실에서 예산 입력을 해줘요. 최종적으로 9월 초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김제시는 버스 공영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공영제 도입에 나선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고민은 보조금 규모를 넘는 초기 비용입니다. 연간 한 25억 정도 지금 손실보상액을 지금 지급을 하거든요. 1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고용 인력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즉 인건비만 해도 한 2배 정도는 더. 시민단체들은 무턱대고 공영제를 추진하기보다 회사 경영 상태부터 꼼꼼히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으로 운행이 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제시는 일단 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용역비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관할의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됐던 새만금 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위상이 격상됐습니다. 신항만 역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부두 규모가 대폭 확대돼 새만금 개발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관리 업무와 권한이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된 만큼 더 이상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단이 아닌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이름을 바꿔 달면서 대외 신인도 제고와 이에 따른 활발한 기업 투자가 기대됩니다. 기업들 투자
투자 유치나 이런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거죠. 해외에다가도 이제 이 산단이 국가 산단이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아요. 새만금 신항만도 부두 규모를 늘려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신항만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 2, 3만 톤급이던 부두 시설을 5만 톤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만 톤급 화물선뿐 아니라 20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 시설을 확대해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2단계로 계획했던 크루즈를 우선 1단계에 추가로 넣으면서 크루즈도 접안하게끔 한 100여 미터를 늘려가지고 430m짜리 겸용 터미널을 만들었다. 특히 1단계 부두가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 재정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에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취준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전주시의 경우 무턱대고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닌 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상담실 탁자에 둘러앉은 20, 30대 청년들이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고 의견을 나눕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람부터 면접에서만 100번 가까이 고배를 마신 사람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취업 준비생들이 3개월간 진행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상담도 하면서 그냥 뭐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한 명에 150만 원씩 드는 교육비는 청년수당 개념으로 전액 전주시가 부담하는데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2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돈을 직접 주지 않아 무상복지 논란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취준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관계 회복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해주는.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역시 큰 인기입니다. 지정된 업체에서 한 명당 4번씩 정장을 빌릴 수 있도록 했는데 대여비 5만 원은 모두 전주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 이르는 정장 구입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취준생의 반응이 좋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수당을 직접 주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자치단체들도 구직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와 정읍, 익산, 완주가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전환된 가운데 순창 지역 낮 기온이 34.7도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도내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동부 내륙은 저녁까지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경납 건물에서 대형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을 폐쇄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연대 등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당 잡히고 있다며 한빛원전을 폐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편서풍의 영향으로 전북 도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교육 원로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계 원로 10여 명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재지정 평가 논란과 인사개입 유죄 판결 등 김승환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